돈 있는데 뺄 수 있나요? 그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빌린 돈인데 그걸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질문이잖아요. 이제 제외를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나 직장 동료를 계속 만나야 되는 사이니까 내가 별도로 변제를 다 해줄 생각이니까 탕감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넣었다가 공연히 고소 들어오거나 또는 회생법원에서 그 친구한테 서류를 보내버리면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이유로 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빼는 건 자유고, 친구, 지인, 뭐 동료, 상거래처 이런 데 대한 채권은 자기가 빼고 싶으면 다 빼고 금융권 채무만 집어넣어서 탕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내가 빼고 싶다고 뺄 수 없고 요거는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친구 채권이나 모든 채권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변제금을 5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빌려주신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친구를 채권자 목록에 다 집어넣는 거죠.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변제금이 배당이 되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인데 내가 부모, 형제, 자식한테 빌린 돈 2억을 집어넣으면 50만 원이 2대 1대 비율로 가족들한테 거의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는 변제금이니까 가족이나 친구한테 배당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질문인 거죠. 이걸 법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기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빚 못 갚아서 되는 데까지는 변제를 해주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고 내가 내는 변제금의 대부분은 가족한테 다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낸 변제금이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가족 같은 경우는 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도 친구나 동료들하고 모의를 해서 채권 금액을 부풀려서 집어넣어서 배당금을 그들에게 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결과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계약서, 처분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명백하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제외, 친구, 동료는 증거가 있으면 포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넣었다가 사기고소 들어오면 어떡하죠? 동료나 친구들을 채권자 목록에 넣을 때 법원에서 통지가 날아가자마자 사기고소가 역으로 날아오니까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누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거래처 있죠. 내가 돈 주고 물건 받고 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마지막에 내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가 났다. 이러면 사기고소가 들어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유형은 꽤나 많이 변제한 유형. 빌렸는데 하나도 안 갚은 게 아니라 내가 갚을 만큼 갚았어. 이런 경우에도 사기고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와서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동종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편취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 지인이 1, 2, 3, 4, 5, 6, 7, 8 저렇게 있는 거야. 1번한테 가서 야, 내가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 사업해서 돈 벌어서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어. 근데 이걸 다 탕진해서 다 사라졌거든. 근데 수익금 못 주잖아. 그러니까 2번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멘트로 2번한테 돈을 또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거 굴리다가 또 날렸지. 그러니까 3번한테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받고 4번, 5번, 6번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다 받아서 이 채무자들 사이에 뒤에 빌린 사람 돈으로 앞에 사람 돈을 갚아주는 이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투자나 사업에 대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없었다, 그냥 이런저런 구실로 돌려막기만 계속하고 있었다, 요거는 사기 유죄가 나와버리면 비면책 채무가 되니까 그 채권이 비면책이 되거나 회생재판 전체가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법원은 왜 주민등록 초본을 받나요? 법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받는 이유는 과거 내역에 그 이사했던 내역들이 다 기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에 살 때 보증금이 1억이었어. 분당으로 이사 왔는데 보증금이 2천이야. 보증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보증금 다 어디 갔냐 이거지. 어디다 은닉해놓고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왔느냐. 법원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본에서 주소 내역 다 확인해서 보증금 어디다 썼는지 다 확인해보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1억을. 근데 이거를 가족 채무를 변제를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사건에서 있던 일인데,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전세에 써야 되잖아. 근데 전세에 안 쓰고 다른 데 엉뚱한 게 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기 고소하고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세를 2년 살긴 살았어요. 근데 만기에 돌려받았는데 그러면 신한은행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지 않고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써버렸어. 그나마 이건 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긴 한데 변제금만 약간 높여주면 되는 거니까 해볼 만한 사안이고, 두 번째 유형이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전세금에 넣고 만기돼서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엄마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갚아주고 배우자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편파 변제를 해버린 거지.
사용처가 약간 부당하잖아요. 청산가치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청산가치 반영될 금액이 너무 크면 종종 기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전세대출을 신한은행에서 2억을 받았어. 근데 임대인한테 주지 않았어. 그냥 바로 썼어. 바로 횡령해서 전세대출 받은 걸 다 닦아 써버린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위험한 사건인데, 요거는 사기의 느낌이 농후하죠. 전세 용도로 쓰겠다고 전세대출 받아놓고 전세로 쓰지도 않은 거잖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전세금을 대출받기 위한 일당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사기 고소를 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형이었거든요.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준 건 맞는데 만기에 돌려받아가지고 써버린 거야. 가족들 돈으로 다 갚아버렸거든. 근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전 내역을 다 확인하고 전세 대출 금액까지 전부 확인을 다 하니까 그 전세금 어디 갔냐? 보정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그 전세금 1억 500만 원 전부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라. 청산가치에 1억 500만 원이 들어오면 1억 500만 원 변제 더하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월급으로는 1억 500만 원을 변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선처를 구해가지고 청산가치에서 일부는 빼고 일부만 반영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내 지인한테 다 갚고 또는 도박에 썼는데 이거가 청산가치가 너무 높으면 기각이 될까? 원래는 기각이 되는 게 맞죠.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거죠. 내 월급 내에서 최대한 변제를 더하겠다. 변제 기간 36개월을 60개월로 늘려도 보겠다. 되는 데까지만 청산 가치를 반영하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해달라.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죠. 이분 사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세 대출 받은 거를 가족한테 편파 변제해버리고 그게 1억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대출 1억 받은 거는 도박에 써버리고 채무 금액이 2억 9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억 9천만 원을 전액 변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60개월 변제하겠다. 내 월급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겠다 이렇게 선처를 구해서 2억 9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변제하고 2억은 탕감받는 걸로 변제율이 33% 정도 나왔거든요. 67% 채무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고 간신히 개시결정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전세 대출 받은 것도 편파 변제하고 도박에 쓴 것도 있는데 무조건 이게 회생이 통과가 될까요? 자, 무조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월급 보니까 그 2억 9천을 변제할 월급이 안 돼. 그러면 회생을 취하해라, 권유하거나 기각시켜 버리거든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되는 데까지는 변제하겠다 이런 태도가 나오면 통과가 되고, 근데 정말 채무자들 중에서는 최소한의 염치나 눈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 이 판구까지 왔는데도 내가 변제금 이렇게 내면 남는 게 뭐 있냐, 나 변제금 조금만 내련다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60개월에 나눠서 한 9천 정도 변제하겠다 하니까 2억은 탕감을 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변제금 한 달에 20만 원 3년 동안 한 1,000만 원만 내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2억 9천 전부 다 갚으라고 기각을 시켜버렸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개인회생을 하면 사기 고소를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다른 데 써버리고 친구 돈 빌려서 다른 데 써버리고 이 두 가지가 고소가 잘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친구 돈이나 전세금을 다른 데 썼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